남편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났어.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을 보내고 빈소를 정리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면 이렇게 허전한 거구나 싶었지.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 준호가 있다는 거야. 준호는 이제 41살인데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어. 준호는 남편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설회사인데 규모가 제법 커서 직원만 200명이 넘더라고.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거지. 준호가 그걸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저 세상에서 남편도 흐뭇해하겠지. 변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 만나자고.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 알고 있었어. 몇 년 전에 작성해놨다고 말해줬거든.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그날이 올 줄은 몰랐지.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준호도 함께 갔고. 김 변호사는 남편하고 30년 지기야. 대학 동창이거든. 그분도 눈이 많이 붓더라고. 장례식 때도 많이 우셨는데 유언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사 지분 전부와 부동산, 그리고 예금, 계좌 대부분을 준호 씨에게 상속하고 사모님께는 강남 아파트와 일부 예금을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 예상했던 내용이야. 남편은 늘 준호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거든.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아버지, 재산은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준호가 말했어. 이 착한 녀석. 늘 이런 식이야.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맞아. 나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해.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냈어.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떼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복잡했어.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준호 씨가 고인의 친자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거긴 하지만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그건 왜요? 당연히 친아들인데요. 준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 상속세 문제 때문입니다. 친자식과 양자의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냥 서류상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나도 그러려니 했어. 법적인 절차니까. 준호를 낳을 때가 기억났어. 41년 전이지. 경희대학교 병원이었어. 난산이었거든. 진통이 20시간이나 계속됐어. 결국 제왕절개로 나았지. 집으로 돌아왔어. 그날 저녁에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편지 한 통이 들어있더라고.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어. 그냥 흰 봉투에 내 이름만 적혀 있었어. 봉투를 뜯었어. 편지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컴퓨터로 출력한 것 같았어. 준호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손이 떨렸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준호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41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누군가 유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겠지. 준호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어. 이런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해?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
밤새 뒤척였어.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어. 아기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편지를 봤어.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찔렀어. 경희대병원에 전화를 했어. 41년 전 출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어. 담당자가 말하더라고.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는데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데요? 1984년 3월 15일에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기록을 보고 싶어요. 본인 확인을 위해 병원에 직접 오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병원에 갔어. 의무기록실이라는 데로 안내받았어. 직원이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하더라고. 1984년 3월 15일 출생아, 기록이 2건 있네요. 같은 시간대에 제왕절개가 2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손님이 출산하신 날, 다른 산모도 같은 시간에 출산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둘 다 남자아이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럼 아기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출생 직후에 발목에 이름표를 채우거든요. 거의 없다는 건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직원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었어. 준호는 41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혈육이든 아니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하지만 궁금했어. 진실이 알고 싶었어. 내가 낳은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 살아있긴 한 걸까? 김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 상속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급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준호 씨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요. 준호한테 전화했어. 준호야, 상속 서류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대. 내일 같이 병원 갈 수 있어. 유전자 검사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생님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시더라. 그냥 하자.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오전에 시간 낼게요. 다음 날 병원에 갔어. 서울대병원이었어. 유전자 검사 전문 클리닉이라고 하더라고. 간호사가 우리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했어. 간단했어.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만약 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나? 내 진짜 아들을 찾아야 하나?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었어. 회사 일로 바쁘다고 전화할 때마다 말했어. 얼마나 다행인지. 이 아이가 의심하지 않아서. 일주일이 지났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하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말씀드릴까요? 전화로 알려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 손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
알고 있었어. 예감이 있었어. 그래도 막상 확인하니까 충격이 너무 컸어. 다시 한번 검사할 수 있나요? 혹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는 정확도가 99.99%입니다. 실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어. 소파에 주저앉았어. 머릿속이 하얘졌어.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41년 동안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첫걸음마를 가르치고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학교 입학식마다 함께 갔는데 그 모든 게 남의 아이한테 한 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준호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야. 41년의 시간이 증명하잖아. 우리는 모자야.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 내가 낳은 진짜 아들은 어디 있을까?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준호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착한 아이. 어떻게 이 애한테 사실을 말하지? 김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확실한 겁니까? 병원에서 확인해 줬어요. 99.99% 확실하다고. 이거 큰일인데요. 그럼 상속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가 커졌어. 죄송합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준호 씨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말 안 했어요. 일단 저를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김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 만약 준호 씨가 친자가 아니라면 상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친자식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할 수 없거든요. 양자 입양 절차를 밟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유산은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모님이 전부 상속받으시게 되고요. 만약 생물학적 친아들을 찾는다면 그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생깁니다. 머리가 아팠어. 저는 상속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준호가 다 가지면 돼요.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준호 씨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알려드리고 양자 입양 절차를 밟든지 해야죠. 그리고 김 변호사가 말을 멈췄어. 그리고 뭔데요? 생물학적 친아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 준호한테 사실을 말하기로. 이대로 숨길 수는 없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그때 가서 알면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준호를 집으로 불렀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 준호가 왔을 때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 어머니, 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요즘 회사 식당 음식만 먹어서 집밥이 그리웠어요. 밥을 차렸어.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불고기도 구웠어. 식탁에 마주 앉았어. 준호가 맛있게 먹더라고. 볼 때마다 기특했어. 잘 먹고 잘 자라줘서. 그런데 오늘은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준호야, 네,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놨어.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 무슨 일이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아, 그거요? 당연히 친자식으로 나왔죠. 내가 고개를 저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준호가 웃었어. 그런데 웃음이 어색했어. 무슨 농담이세요? 농담 아니야.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모자가 아니래. 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 눈빛이 흔들렸어.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 같아. 너를 낳던 날, 다른 산모도 같은 시간에 남자아이를 낳았대. 그때 아기들이 바뀐 거야. 준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말도 안 돼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41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검사 결과가 틀릴 리 없대.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는 누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 너는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도 생물학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더라고.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나도 이제 알아보려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복잡해진대. 하지만 방법은 있어. 양자 입양 절차를 밟으면 돼. 양자요? 저는 41년 동안 아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양자가 되라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 준호야, 나도 힘들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병원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 잘못이죠. 준호가 일어섰어.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야,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호가 나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 홀로 남은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 일주일 동안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 걱정이 돼서 미칠 것 같았어. 회사에 전화를 했어. 비서가 말하더라고. 사장님은 정상 출근 중이라고. 회의도 하고 거래처도 만난다고. 그럼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는 거네.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전화를 했어.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지금 집으로 가도 될까요? 그래, 기다릴게. 1시간 후에 준호가 왔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았어. 앉아라. 뭐 먹을래?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 물을 따라줬어. 준호가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응.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게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해요. 저는 누구지? 어디서 온 거지? 내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저를 41년 동안 아들로 키워주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났어. 고마워, 준호야. 상속 문제는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면 돼요. 양자 입양이든 뭐든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을게요.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어. 제 진짜 부모가 누군지. 저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아들은 누구인지. 찾아볼까? 네. 찾아봐요. 다음 날 경희대병원에 다시 갔어.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 갔어. 의무기록실에서 1984년 3월 15일 출생 기록을 자세히 조회해달라고 했어. 담당자가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더니 마이크로필름을 꺼냈어. 오래된 기계로 필름을 돌리면서 기록을 찾았어. 여기 있네요. 1984년 3월 15일 오전 10시 23분 제왕절개로 남자아이 출생. 산모 이름 정미수. 그게 나야. 같은 날 오전 10시 41분 역시 제왕절개로 남자아이 출생. 산모 이름 박영희. 박영희. 그 사람이 내 아들을 키운 거야. 그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병원 측에서 연락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연락을 원하면 연결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박영희 씨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통화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손이 떨렸어. 드디어 내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야. 전화번호를 받았어.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 신호가 몇 번 갔어. 누군가 받았어.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어.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목소리였어. 박영희 씨 댁 맞나요? 네, 제가 박영희인데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으셨죠?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나만 긴장한 게 아니구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이라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 너무 긴장돼서 커피를 시켰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어.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나를 발견했어. 다가왔어. 정미숙 씨세요? 네, 박영희 씨시죠? 네. 앉았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저도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박영희 씨가 먼저 말했어. 사실 저도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제 아들 말씀부터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 잘 자랐어요. 건강하고 착하고.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박영희 씨도 눈물을 닦았어.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쪽 아드님은요? 제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박영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우리 집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다가 망했거든요. 아이가 10살 때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어. 그래서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죠.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운전기사예요. 개인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운전기사. 내 아들이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고. 결혼은 했어요? 못 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결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미안했어.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했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강민우예요. 민우. 내 아들 이름이 민우구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어. 아직 민우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어떻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41년 동안 엄마라고 부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나도 알아. 그 심정. 준호한테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야죠. 알아요. 그래서 며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민우한테 얘기할게요. 네, 알겠어요. 일어서려는데 박영희 씨가 물었어. 그쪽 아드님은 알아요? 사실을? 네, 알아요.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아들도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박영희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 일주일이 지났어. 박영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 민우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많이 놀랐어요. 믿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더니 결국 받아들이더라고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우가 꼭 만나보고 싶대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이번에는 준호도 데려갔어. 박영희 씨도 민우를 데려온다고 했어. 카페에 도착했어. 준호가 옆에 있었어. 긴장되세요, 어머니? 많이. 너는? 저도요. 제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나는 거잖아요. 문이 열렸어. 박영희 씨가 들어왔어.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어. 얼굴은 젊은 시절 남편을 닮았어. 눈매가 똑같았어. 코도 비슷했어. 민우였어. 내 아들이었어. 다가갔어. 민우도 나를 쳐다봤어. 눈빛이 복잡했어. 민우니? 내 목소리가 떨렸어. 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러줬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 준호가 박영희 씨 앞으로 갔어. 어머니. 준호도 울먹였어.
네 사람이 한참 동안 울었어.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자리에 앉았어. 민우가 내 맞은편에 앉았어. 얼굴을 자세히 봤어. 남편의 젊은 시절과 정말 닮았어. 어떻게 41년 동안 몰랐을까? 민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어? 15살 때부터요. 중학교 자퇴하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일하는 게 좋았어요. 민우가 준호를 쳐다봤어. 준호도 민우를 봤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 형님이 회사 경영하신다면서요? 네. 건설회사예요. 크신가 봐요? 규모는 좀 되는 편이에요. 침묵이 흘렀어. 박영희 씨가 입을 열었어. 미숙 씨,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정리 중이에요. 복잡하더라고요. 민우도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생물학적 친아들이니까.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아니야. 내 권리야. 당연히 받아야지. 저는 괜찮아요. 민우가 나를 보며 말했어.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마웠어.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민우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 실수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자란 게 후회되지 않아요. 박영희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박영희 씨가 울었어. 민우야. 준호가 말했어. 민우 씨, 우리 한번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형제니까.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는 서로 형제잖아요. 같은 어머니한테서 자랐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그날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 민우한테 전화번호를 받았어. 내 아들의 전화번호를. 집으로 돌아왔어. 준호가 같이 왔어. 어머니, 민우 씨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치, 착한 애지. 네.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어. 왜? 복잡해요. 민우 씨를 보니까 질투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질투. 네. 민우 씨는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잖아요. 저는 아니고. 그게 자꾸 신경 쓰여요. 준호야. 내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 너도 내 아들이야. 41년이 증명하잖아. 민우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덜 소중해지는 건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작고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이건 하루아침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야. 며칠 후 준호가 민우를 만났대요.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했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말해주지 않더라고. 한 달이 지났어. 민우를 자주 만났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셨어. 민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건 잘했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 민우의 삶에 대해 알아갔어. 중학교를 자퇴한 이후 첫 직장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들을수록 마음이 아팠어. 민우야,
지금 사는 곳은 어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네. 작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이사해야지. 더 좋은 곳으로.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게 편해요. 아니야. 엄마가 집 하나 구해줄게. 정말 괜찮아요. 민우는 완고했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김 변호사를 만났어.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했어. 복잡하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 준호 씨를 양자로 입적시키면 상속권이 생기고 민우 씨는 생물학적 친자식이니까 자동으로 상속권이 있고 둘이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준호가 전부 가지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증여세가 문제예요. 민우 씨 몫까지 준호 씨한테 주려면 증여세를 엄청 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고 나중에 민우 씨가 준호 씨한테 증여하는 형식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민우가 그렇게 해줄까요? 그건 당사자들이 합의해야죠. 준호와 민우를 불렀어. 셋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 김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 법적으로는 두 분이 각각 50%씩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두 포함해서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 저는 상속 안 받을래요. 뭐?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 저는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피만 섞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준호 형님이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형님이 다 가지셔야죠. 준호가 민우를 쳐다봤어. 고마워요, 민우 씨.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함이 뭔데요? 형님은 41년 동안 아들 노릇 하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아들 노릇 못 했고요. 당연히 형님 거예요. 그래도 제발 받지 마세요.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 준호는 미안한 표정이었고 민우는 단호한 표정이었어. 민우야, 내가 말했어.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상속을 안 받겠다는 건 고마운데 그건 내 권리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 실수 때문이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 일단 법정 상속대로 진행하시죠. 나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정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법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됐어. 서류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 세무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복잡했어. 그러던 어느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저 지금 준호 형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형님이 운전기사로 고용하셨어요. 깜짝 놀랐어. 준호한테 전화했어. 민우를 왜 고용한 거야? 어머니, 민우 씨가 운전기사잖아요. 마침 제 기사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안했어요. 그렇다고. 괜찮아요, 어머니. 민우 씨도 좋아하셨어요. 급여도 전보다 많이 드리기로 했고요. 묘한 기분이 들었어. 내 친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의 운전기사로 일하다니.
며칠 후 준호 회사에 갔어. 민우가 차를 몰고 있었어. 앞좌석에 준호가 앉아 있었고, 어머니,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어. 민우도 차에서 내려서 인사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우야, 일은 어때? 좋아요. 형님이 잘 대해주세요. 다행이다. 세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었어. 식당에서 준호와 민우가 농담도 주고받고 웃기도 하더라고. 이상했어.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 형님, 오후에 강남 미팅 있으시죠? 응, 3시에. 제가 미리 길 확인해 놨어요. 요즘 공사 중이라 막혀서요. 고마워, 민우야. 형님, 동생.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 이게 맞는 걸까? 민우가 준호의 기사로 일하는 게, 민우도 아버지, 회사의 공동 소유주인데.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 준호야, 민우를 왜 기사로 고용한 거야? 다른 자리를 줄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 민우 씨가 원한 거예요. 제가 관리직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거절했어요. 자기는 운전이 편하대요. 그래도, 어머니, 민우 씨는 자존심이세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 해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 민우는 그런 사람이었어. 몇 달이 흘렀어. 준호와 민우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 주말에 함께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더라고. 박영희 씨하고도 자주 만났어. 둘이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 미숙 씨, 우리 운명이 참 기구하죠.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준호도 좋은 아이고 민우도 좋은 아이잖아요. 그래도 미안해요. 민우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제 탓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망쳐서. 제가 돈을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제가 민우 좀 챙겨야죠. 민우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요. 그 애는 고집이세요. 맞는 말이었어. 민우는 내가 뭘 사주려고 해도 거절했어. 상속 문제가 거의 마무리됐어. 법원 판결이 났어. 준호와 민우가 각각 50%씩 상속받는다고. 민우는 여전히 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 형님, 제 집은 전부 형님한테 드릴게요. 민우가 말했어. 안 돼. 그건 내 거야. 저는 필요 없어요. 형님이 가지세요. 민우야, 그건 내 권리야. 아버지가 남긴 거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잖아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지분은 내가 갖고 있어. 대신 회사 경영은 내가 계속할게. 배당금은 내가 받고. 배당금도 필요 없어요. 민우야, 내가 끼어들었어. 준호 말대로 하자. 내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두면 돼. 배당금도 받아. 그게 내 권리야. 민우가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어머니. 1년이 지났어. 많은 게 변했어. 준호는 회사를 더 키웠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고 직원도 늘렸어. 민우는 여전히 준호의 기사로 일했지만 이제는 회사 일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 나는 두 아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어.
일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 준호, 민우, 그리고 박영희 씨까지. 네 사람이 모여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눴어. 처음에는 어색했어. 누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 민우야,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어머니. 형님이 회사 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준호야 고맙다. 뭐려. 민우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요즘은 계약서 검토하는 것도 도와줘요. 민우가 그런 것도 해. 네.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공부하고 있어요. 민우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어. 밤마다 법률 책을 읽고 경영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었어. 민우야, 대학교 가는 건 어때? 내가 물었어. 대학교요? 응.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면 되잖아.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배우고 싶으면 배워야지. 준호가 거들었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민우야,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 줄게. 학비도 내주고 공부하는 동안 급여도 그대로 줄게. 형님, 생각해봐. 나쁜 제안 아니잖아. 민우가 고민하더니 말했어. 생각해 볼게요. 몇 주 후에 민우가 말했어. 어머니, 저 검정고시 준비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형님이 공부할 시간을 주신대요.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학원 다니래요. 기뻤어. 정말 기뻤어. 잘 생각했어, 민우야. 민우는 열심히 공부했어. 학원도 다니고 집에서도 책을 읽었어. 몇 달 후에 검정고시를 봤는데 합격했어. 어머니, 붙었어요. 민우가 전화로 소리쳤어. 너무 기뻐서 울었어. 축하해, 민우야. 정말 잘했어.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해요. 그래, 열심히 해. 민우는 경영학과를 지망했어. 준호의 회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 수능을 쳤어.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어. 민우야, 붙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경쟁률이 높아서요. 잘 될 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합격 발표 날이었어.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왜? 무슨 일이야? 붙었어요. 정말. 네,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소리를 질렀어. 집에 있던 준호도 놀라서 뛰어왔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민우가 대학 붙었어. 준호도 환호했어.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어. 준호가 호텔 식당을 예약했어. 민우, 준호, 박영희 씨, 그리고 나. 넷이서 샴페인을 들었어. 민우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준호가 건배를 제안했어. 감사합니다, 형님. 어머니들도 감사해요. 고생했어, 민우야. 박영희 씨가 눈물을 닦았어. 우리 민우가 대학생이 되다니. 꿈만 같네. 영희 씨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말했어. 미숙 씨, 고마워요. 민우가 이렇게 잘 돼서.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넷이서 웃었어. 민우는 대학에 입학했어. 새내기가 됐어. 4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된 거야.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대요. 주변 학생들이 다 20살인데 민우는 43이었으니까. 하지만 민우는 열심히 했어. 수업도 빠지지 않고 과제도 성실하게 했어. 어머니, 대학 생활 너무 재미있어요. 민우가 말했어. 그래?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어. 네. 나이는 차이 나지만 다들 잘 대해줘요. 오히려 제가 인생 선배라고 존중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준호도 민우를 지원했어.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보태줬어. 민우는 일과 학업을 병행했어. 오전에는 회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었어. 힘들었을 텐데 민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즐거워하더라고. 2학년이 됐을 때 민우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어. 어머니,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여자친구요. 깜짝 놀랐어. 여자친구, 언제 사귄 거야? 3달 전부터요. 같은 과 후배예요. 나이는? 25이에요. 거의 20살 차이네. 상대방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좀 더 사귀어 보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언제 보여줄 거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들이랑 형님 모두 만나고 싶대요. 주말에 약속 장소로 갔어. 민우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름은 지수라고 했어. 키가 작고 귀여운 인상이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수라고 합니다. 그래, 반가워. 민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저도 민우 오빠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라고 부르네. 귀엽더라고. 준호도 왔어. 지수를 보더니 웃었어. 민우야, 여자 보는 눈은 있구나. 형님, 놀리지 마세요. 5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어. 지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 민우를 좋아하는 게 눈빛에서 보였어. 지수야, 민우랑 나이 차이가 많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빠가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소개 안 했어요. 좀 더 사귀어 보고 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식사 후에 지수가 먼저 갔어. 민우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 민우 괜찮은 애 만났네. 준호가 말했어. 그치, 나도 마음에 들더라. 나이 차이가 걱정이긴 하지만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지. 민우와 지수는 계속 잘 만났어. 1년 후에 지수가 부모님께 민우를 소개했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나이 차이 때문에. 하지만 민우를 몇 번 만나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셨대요. 어머니, 결혼하려고 해요. 민우가 말했어. 정말 축하해, 민우야. 지수 부모님도 허락하셨어요. 잘 됐다. 언제 할 거야? 내년 봄에요. 졸업하고요. 민우는 대학을 졸업했어. 4년이 걸렸어. 성적도 우수했어. 장학금도 받았어. 졸업식 날 나는 준호랑 함께 갔어. 박영희 씨도 왔어. 지수도 왔고, 민우가 학사모를 쓰고 나타났어. 환하게 웃고 있었어. 어머니, 달려왔어. 꼭 안아줬어. 졸업 축하해, 민우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야. 사진을 많이 찍었어.
민우와 나, 민우와 준호, 민우와 박영희 씨, 민우와 지수. 다 같이도 찍었어. 그날이 정말 행복했어. 결혼식은 봄에 했어. 호텔에서 조촐하게. 나는 민우의 친정 어머니로 앉았어. 박영희 씨는 어머니로. 준호는 형으로. 민우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이 났어.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지수도 예뻤어. 웨딩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 사랑합니다. 민우가 지수한테 말했어. 저도 사랑해요. 지수가 대답했어. 두 사람이 키스를 했어.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 피로연에서 준호가 축사를 했어. 제 동생 민우가 결혼합니다. 민우는 제 생물학적 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민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 내 차례가 왔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 민우는 제 아들입니다. 늦게 만났지만 제 진짜 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지수 씨,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민우야, 지수 씨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목이 메었어. 더 이상 말을 못했어. 내려왔어. 피로연이 끝나고 민우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어. 유럽으로 2주 동안. 집에 돌아왔어. 준호가 같이 왔어.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치? 민우가 행복해 보이더라. 네. 이제 저도 결혼 생각 좀 해야 하나 봐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노력해 볼게요. 준호가 웃었어. 창밖을 봤어. 봄밤이 따뜻했어. 3년이 지났어. 많은 일이 있었어. 민우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임원이 됐어. 준호가 자리를 만들어줬어. 경영지원본부장. 민우는 열심히 일했어. 대학에서 배운 걸 활용했어. 민우와 지수는 아이를 낳았어. 딸이었어. 이름은 서연이. 손녀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어. 이렇게 작고 예쁜 생명이. 어머니, 안아보세요. 지수가 서연이를 내 품에 안겨줬어. 어머, 정말 예쁘다. 어머니 닮았어요. 내가. 네. 눈이 어머니랑 똑같아요. 그렇게 보니 정말 그랬어. 서연이의 눈이 나랑 닮았어. 준호도 결혼했어. 회사 직원이었던 여자랑. 이름은 수진이었어. 차분하고 똑똑한 여자였어. 준호의 결혼식에서 민우가 축사를 했어.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형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갔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형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어. 나는 두 집을 오가며 손주들을 봤어. 민우네 서연이, 준호네 민준이. 둘 다 너무 귀여웠어.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민우가 과일을 깎아줬어. 고마워, 민우야.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별일 없어. 정기검진은 받으세요. 응, 알았어. 민우는 정말 효자였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왔어. 준호도 마찬가지였어. 두 아들이 나를 돌봐줬어. 어느 날 준호와 민우가 함께 집에 왔어.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회사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된 회사인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이름으로? 미래건설. 미래건설. 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자는 의미예요. 좋은 이름이네. 저희 둘이 공동 대표가 될 거예요. 준호가 말했어. 공동 대표. 네. 제가 대표이사, 민우가 부대표이사. 함께 경영하려고요. 잘 생각했어. 두 아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간다니. 기뻤어. 회사는 잘 됐어. 매출도 늘고 프로젝트도 많아졌어. 준호와 민우는 좋은 팀워크를 보였어. 준호는 큰 그림을 그렸고 민우는 디테일을 챙겼어. 형님, 이 계약서 조항 좀 이상한데요. 어디? 여기요.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 수정하자.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일했어. 어느새 나도 나이가 들었어. 70대 중반이 됐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래.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야 한대. 어머니, 이사하세요. 준호가 말했어. 어디로? 저희 집 근처로요. 제가 집 하나 구해드릴게요. 가까이 계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민우네는 어떻게 해? 민우네도 가까워요. 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사했어. 아파트를 하나 샀어.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좋았어. 준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민우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어.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어. 할머니, 서연이가 뛰어왔어. 어머, 우리 서연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정말 보여줄래? 서연이가 그림을 펼쳤어. 가족 그림이었어. 엄마, 아빠, 서연이 그리고 이건 누구야? 할머니요. 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눈물이 났어. 고마워, 서연아. 민준이도 자주 왔어. 할머니, 오늘 축구 배웠어요. 그래, 잘했어. 네, 골도 넣었어요. 우와, 대단하네. 손주들과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갔어. 어느 날 민우가 박영희 씨를 모시고 왔어. 어머니, 영희 어머니 모셔왔어요. 어머, 영희 씨. 어서 와요. 박영희 씨는 나보다 건강이 안 좋았어.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어. 미숙 씨, 오래간만이네. 그러게. 언제 본 거야? 한 달 전? 맞다. 그때 같이 밥 먹었지. 요즘 몸은 어때? 그냥 그래. 약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 나도 비슷해. 둘이서 웃었어. 우리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잖아. 맞아. 그게 다지 뭐. 민우가 차를 내왔어. 어머니들, 차 드세요. 고마워, 민우야. 셋이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 옛날 얘기도 하고, 요즘 얘기도 하고. 미숙 씨, 이렇게 된 거 후회 안 해? 박영희 씨가 물었어. 뭐가? 우리 아이들이 바뀐 거. 한참 생각했어. 후회는 안 해. 물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나는 준호를 좋은 아들로 키웠고, 영희 씨는 민우를 좋은 아들로 키웠잖아. 둘 다 잘 자랐고, 지금은 형제처럼 지내고 있고, 나쁘지 않아. 나도 그래. 준호는 정말 좋은 아이야. 자랑스러워. 민우도 그래. 착하고 똑똑해. 우리 운이 좋은 거야. 그렇지.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 어머니들, 저는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둘 다 감사해요. 박영희 씨가 민우의 손을 잡았어. 민우야, 고마워. 나도 민우의 손을 잡았어. 우리 아들. 시간이 더 흘렀어. 나는 이제 80대가 됐어. 준호와 민우도 50대가 됐어.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 이제는 직원이 500명이 넘는 큰 회사가 됐어. 손주들도 컸어. 서연이는 고등학생이 됐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어.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큰 병은 없었어. 준호와 민우가 잘 돌봐줬으니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었어. 나이가 나이니까 조심해야 한대. 준호와 민우가 번갈아 가며 병실을 지켰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 집으로 돌아왔어. 준호가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했어. 민우도 자주 왔어. 어머니, 제가 해드릴까요? 민우가 물었어.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도 바쁘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두 아들이 나를 돌봐줬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완전히 회복한 후에 두 아들을 불렀어. 준호, 민우. 네, 어머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어. 뭐가 걱정되세요? 걱정은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너희 둘에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처음에는 막막했어. 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민우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너희 둘이 정말 잘해줬어. 서로를 받아들이고 가족이 됐잖아. 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 어머니가 잘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한 거야. 피가 안 섞였어도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민우도 손을 잡았어.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준호 형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운이 좋았던 거야. 셋이서 오래 손을 잡고 있었어. 지금 나는 85세야.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준호와 민우는 회사를 더 키웠어. 이제는 해외 프로젝트도 하고 있대. 손주들은 대학생이 됐어. 서연이는 의대에 다니고 민준이는 공대에 다녀. 증손주도 생겼어. 준호의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이름은 하준이. 할머니, 하준이 안아보세요. 어머, 이렇게 작아. 하준이를 안았어. 따뜻했어.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지. 하준이 크는 거 봐야지. 가족들이 모였어. 준호네 식구, 민우네 식구, 박영희 씨.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 건배. 모두 잔을 들었어.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 창밖을 봤어. 해가 지고 있었어. 아름다운 노을이었어. 41년 전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뀌었어. 그게 비극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만들었어.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이야. 민우는 늦게 만났지만 아들이야. 둘 다 내 아들이고 둘 다 소중해. 피가 전부는 아니야. 사랑이 더 중요해.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야. 이상하게 얽힌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희도요. 민우가 웃었어. 밤이 깊어갔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 별들이 반짝였어. 감사했어. 이 모든 것에 뒤바뀐 운명이 선물이 됐어. 한 명의 아들 대신 두 명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깨달았어.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는 그걸 증명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